전라도 구석구석 전라도의 숨은 매력을 찾아 떠나는 시간 전매청입니다. 자, 6월도 벌써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6월 하면 또 잊지 말아야 할 달이기도 합니다. 6월은 무슨 달이죠? 다다다다 밝은 달아 이 태백이 놀던 달아 달 떴네. 6월에 뜨는 저 달은 유두밀떡을 먹는다. 유두밀떡 먹는 거 먹는다. 네. 그날 말고 늘 기억해야 할 달. 우리가 기억해야 할 호국 본의 달이죠. 맞습니다. 네. 올해가 6.25가 발발한 지 벌써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우리 화해의 그 상징이었던 남북 공동 연락소가 얼마 전에 폭파됐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가슴도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 평소에 오지 않았던 전화가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해외에서 괜찮냐고. 휴전 상태구나. 맞습니다. 좀 인식하게 됐어요. 맞아요. 휴전 얘기 잠깐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늘 모르고 살았던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상황이 가장 긴 휴전 상태, 정전 상태라는 것을 새삼 실감할 수 있는 달이 6월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앞서 가신 호국 선열들을 늘 기억하는 그런 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첫 번째 순서 두루마리닷컴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김지아 씨가 그렇게 의미 있는 곳을 다녀왔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선입견이 있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삐로리 한 시간 걸려서. 근데 다리가 그게 아니라 다리를 걷는데 조심스러워가지고 1시간에 걸렸다고. 출렁다리. 예. 알겠다. 장성의 건너가는데 출렁다리가 이번에 새로 개장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다리 보면 이제 기다림이라는 좀 인식이 저한테 있어요. 뭐냐면 우크라이나에서 아가씨를. 근데 뭔가 기다렸다. 1시간 기다렸다. 평소와는 다른 그림인데 다리 위에 펼쳐진 이 1시간이 뭘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당당하게 배낭을 메고 황금빛이야. 안녕하세요. 와우. 이 피크닉 가는 거. 살다 이런 날도 있네. 아니 우리 저번에 오늘 피크닉 가요? 와우 피크닉. 미리 알려줬잖아요 어제. 산동교로 오라고. 어제 문자 받았어요. 촬영장소는 광주 산동교라면서요. 제작진이 웬일로 촬영지를 알려줬다니까요. 광주에 있는 건데.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키워도 미리 알려준 적이 없어 3년 동안. 그래서 산동교를 또 찾아봤지. 그랬더니 엄청 피크닉 장소로 유명하더라고요 거기가. 산동교가 어딘고 했더니 캠핑도 하고 산책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는 한마디로 광주의 한강이더라고요. 말은 안 가게. 제가 그동안 맨날 일로만 광주에 왔잖아요. 이번엔 특별히 제작진이 멍석을 깔아준 만큼 제대로 즐겨볼 거예요. 신나. 기대감을 잔뜩 안고 찾아간 곳 광주광역시 북구. 바로 산동교 친수공원입니다. 네. 팍팍한 일상에 작은 쉼표를 선물하는 맞아요. 도심 속 힐링 공간이죠. 저도 모처럼 여유를 즐겨봤어요. 이거죠. 야, 이거 두루마리닷컴 오래 할 만하네 이게. 완전 좋아. 아하, 좋아. 멍석 안 부럽다지. 완전 도시락 싸갔을까? 식당 소풍이 면뭐 어떻습니까? 돗자리 1년에서 메이저리그 부럽지 않은 짜릿한 야구도 직관했고요. 저기 야구장도 있어요, 옆으로. 도시락은 또 얼마나 꿀맛이게요. 정말 만족도 100%였어요. 강변에 오면 자전거 타기도 빠질 수 없겠죠? 시원한 강바람을 즐기던 그때였습니다. 제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이야. 멋진 남자님. Loving you is easy 'cause you're beautiful. Making love with you. 지아 씨, 한번 봅시다. 조금 연세는 있으셨지만 멋지시죠? 실례지만 누구세요? 예, 저는 그 성원대학교 국방경찰학과 박감용 교수입니다. 국방경찰학과가 있었군요. 날 체포하러?
아, 교수님이세요? 어머,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아, 근데 어인일로 이렇게 벤치에 앉아 계십니까? 아주 다리를 오늘 좀 연구를 좀 하려고. 아, 제 다리를요! 얼마나 놀라셨을까. 아니, 다리를 연구하신다고요? 예, 예. 어떤 연구를 하시는데요? 이 다리가 우리 강주 지역에서 유일한 6.25 전투 전쟁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앞에 역사적인 그 의미가 있는 기억할 다리입니다. 아, 네. 그럼 여기 주변에 그런 다리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 예. 바로 이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이 다리가요? 예, 예. 6.25 때 다리 사인이 있는 다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저는 산동교가 또 소풍장소로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피크닉 나온. 큰 실수를 했네요. 네. 아유, 여기 역사가 있는 다리. 아, 너무 죄송합니다. 아이고. 진짜. 아유, 여기 피디님께서 저한테 사전에 이렇게 언지를 안 해주셨어요. 정말 제작진 너무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저녁 키워드가 광주 문자의 산동교라면서요. 앞글자만 딴 6.25였던 거예요. 정말 저런 걸 알 리가 있나. 얄미워. 교수님, 제가 잘 모르고 이러고 온 거니까 이제 교수님한테 제가 단단히 좀 공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가시죠. 예, 올라가 보실까요? 예. 네, 저희도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네. 예. 단순히 소풍 장소인 줄 알고 찾아갔던 산동교. 하지만 이곳은요,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가 스며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 저렇게 비석까지 있고, 예. 근데 교수님, 이 산동교는 대체 어떤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던 다리인가요? 예, 그 당시 이 다리는 저 장성에서 강주로 지나가는 길목 유일한 다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강주 시민들을 지키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다리를 폭파할 수밖에 없는. 과연 상동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때는 1950년 6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했던 그날. 임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 공산군은 38선 전역에 걸쳐서 전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막강한 화력을 앞세운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그 기세를 몰아 광주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낙동강 전선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광주. 그 방어를 위해 긴급히 26연대가 편성됐지만 병력, 무기 등 모든 면에서 열세였는데요. 결국 북한군을 막기 위해 산동교를 폭파했습니다. 아, 폭발을 했어요, 실제로? 네. 북한군은 저쪽에서 이리오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폭파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없어진 다리 모양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 당시에 산동교를 폭파하고 나서 예. 좀 시간을 어느 정도 벌었나요? 1시간 정도 벌었습니다. 예? 1시간 정도. 1시간?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키워드 1시간. 네. 무리가 당시 많이 없었어요. 아이고, 예, 그대로 그냥 탱크가 쉽게 말하면 이 물로 지나가고 이게 그냥 강으로 수심이 너무 얕으니까 얕으니까. 그냥 예. 탱크가 지나가도 무리가 없는. 예, 그 시간을 벌어줬다는 거죠. 그럼. 새벽 4시에 여기서 총소리 나니까, 포소리 총소리 나니까, 만약에 여기서 그 전투를 안 했다면 시민들은 그냥, 되는 거죠. 그 짧았던 1시간의 전투가 수많은 시민의 목숨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했을 때는 1시간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다리를 폭파해 참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1시간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 피난할 수 있는 정말 귀한 10시간 같은 시간이었던 거죠. 그렇죠. 한국전쟁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옛 산동교. 4대강 사업으로 철거 위기도 겪었지만 주민의 힘으로 보존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역사 체험로로 활용 중입니다. 그리고 옛 산동교 주변을 거니는 시민들을 만나봤어요. 혹시 이곳에 자주 이렇게 산책을 나오세요? 네, 거의 매일 나와요. 공기도 좋고 네.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예. 여기 그 관리하신 분들하고도 네. 많이 대화도 하고 네. 또 세상 사는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자주 이렇게 아빠랑 자전거 타요? 네. 그래요? 그럼 다양한 장소들 많이 가봤겠어요? 아니에요. 거의 여기서만 탔어요. 여기서만 있어요? 매일 오가는 친숙한 공간 산동교. 그렇다면 시민들은 산동교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산동교.
아니요, 잘 모르는데. 라인에 다리 있을 건데. 아, 어떤 다리지는 네, 잘 몰라요. 네. 아, 그렇구나. 저희가 산동교인가요? 혹시 산동교에 대해서는 좀 아세요? 산동. 산동교? 여기가 영산강교 그러더라고요. 아. 내비 보고 알았어요. 여기를 모르니까.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아요. 늘 지나치는데. 네. 연세가 지긋한 분들만 겨우 알고 계시더라고요. 6.25 때 한번 폭파가 되고, 그리고 현재 그때 보수해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 지금이 그 도로로 해서 이렇게 쭉 반드시 빠지거든요. 아, 네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우리 일상 아주 가까운 곳에 우리 고장의 아픈 역사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아니, 근데 교수님, 생각보다 이 산동교의 역사를 시민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당연히 모를 겁니다. 저도 군 출신인데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 다리만 보고 가면 잘 모르니 네. 그 기념관을 만들어서 여기 전적기를 기념하고 네. 또 여기 추모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바로 빛고울의 우리 강주 그것이 빛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왠지 그 6.25 당시에 이 다리 앞에서 이 선봉에 쓰셨던 대대장님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대대장 출신이에요. 어떻게 알았죠? 아니 진짜 대대장 출신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대대장님을 소환해봤습니다. 산동교를 폭파하여 강주를 사서라! 이야. 어느덧 6.25 전쟁 70주년.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평범한 위인들. 그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옛 산동교. 그날 그곳의 이야기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딱 20살 되어갖고 갔어요. 신선했던 고등학교 2학년 때 학도병으로 전쟁 입대해서 그 당시 17 학도병으로 가가지고 우리들은 하루살이가 진짜로 몇 시간이 되는지 얼마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는데 하루 살기 위해서는 많은 친구들이 학도병들이 전사한 상황을 제 목격을 하고 많은 슬픔을 지금도 그 꿈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느끼고 삽니다. 전쟁은 희차의 동족 상징이라는 그러한 오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후손에게 이것을 물려서도 안 되고 평화 공존하는 시대를 아주 저는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광주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6.25의 전적지가 바로 산동교 이 다리였습니다. 야, 마지막에 그 참전 용사들의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가슴이 뭔가 찡하고 예, 또 울컥하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전쟁에 대한 기억은 어떤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그런 기록인 것 같고요. 맞아요.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많은 그 희생하신 분들께 정말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산동교 얘기를 그럼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네. 아까 그 26년대가 그 방어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전방에서 패배했던 군인들 또 중학생, 고등학생들, 학도병들 맞아요. 이렇게 모아갖고 급조된 부대가 26년대예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총이라고 해봤자 M1이라고 써있죠. 우리 어른들이 애망이라고 한 거이. 그 M1 소총하고 2.3인치 로켓포. 근데 북한은 탱크, 정예부대가 다 내려오는데요. 맞아요. 대단한 것이 저것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하순으로 피할 수 있던 그 시간을 벌어줬다는 거. 맞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 소중한 한 시간이었다. 예. 그 훈장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그 26연대를 채웠던 그 분들이 바로 중학생 학도병들이었어요. 근데 정말 훈련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전투복 대신 교복 입고 철모 대신 교모 쓰고 뭐 계급도 없고 군번도 없고 이분들의 이런 의로운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산후교의 역사적인 6.25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뭔가 또 준비하셨죠. 아직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더 있거든요. 화면으로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 찾아온 곳은 광주광역시 동구입니다. 빼곡한 아파트 숲 사이 유독 눈에 띄는 나무 한 그루.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얼마나 귀한 몸인지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깨끗하게 단장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청소하고 계시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무 주변에서 청소를 하고 계신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더위에 와서도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전부 나와서 지금 관리원 이원들까지 결성해갖고 지금 정리를 하고 나무 있습니다. 관리위원까지 있어요. 다른 나무들도 있는데 특별하게 이 나무만 이렇게 애정하시는지요? 이 나무는 첫째 6.25 때 그 역사 슬픈 우리 애환을 갖고 있는 곳에 이 나무가 산 증인입니다. 저 나무가요. 학동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다는 당산나무.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먼저 학동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무등산에서 나무를 해갖고 와서 금동시장, 양동시장에 파는, 그래서 여기서 옹기종기 모여 사는 이 팔거리라는 이 주석 그 역사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팔거리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도시 구조인데요. 마을에 있는 4개의 우물을 중심으로 방사형 구조의 거리를 만든 겁니다. 골목길이 원체 좁다 보니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 쉽게 파악이 가능한 거죠. 지금은 재개발 사업으로 예전 모습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 주변에 남아있는 집들에서 당시 팔거리의 그 특징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군요. 네. 길이 아주 좁아요. 길 좁아서 니아까도 그 길을 다닐 수가 어려울 정도로 큰 게, 그러니까 만약에 불이 나면 우리가 종을 여기다 나무에다 달아놓고 조그마한 종을 놔놓고 수차례 이렇게 때리면, 급히 때리면 여기 화재가 났는 것 같다. 지금으로 따지면 마을 방송이었던 셈인데요. 이 종이 한국 전쟁 때도 큰 역할을 했답니다. 그래요? 네. 빨치산대 내려와서 그 약탈을 하러 그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안 주면 응징을 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히들 알아서 처신을 해라는 뜻에서 종을 2번 치면 그 사람들이 음식도 숨길 놈은 숨기고 자기들 알아서 도망갈 거면 도망가고. 그렇죠. 이웃을 지키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했던 종. 학동 사람들은 당산나무를 중심으로 끈끈한 공동체의 삶을 산 겁니다. 저런 역사적인 얘기가 있었군요. 그러면 현재는 이 나무가 마을에 어떠한 의미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나요? 지금 여태까지 이런저런 서로 생활들이 그래서 관리를 못했다가 이런 슬픈 과거 있는 이 소중한 나무를 우리가 한번 나서서 관리하자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됐고 통장님들 협조를 얻어서 영원히 앞으로 이 나무를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민들의 노력으로 보호되고 있는 당산나무. 아이고, 네. 지난 90년 동안 한결같이 주민들의 쉼터이자 서로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를 진짜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아니, 매주 이렇게 청소하세요? 네. 그렇죠. 일주일에 몇 번씩 청소하시는 거예요? 한 번요. 일주일에 한 번. 매주 토요일. 오늘 또 마침 또. 그렇죠. 오늘 청소하는 날이에요. 그렇군요. 아니, 저는 촬영 온다고 일부러 지금 청소하시는 척 하시나. 그럴 리가 없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늘 열심히 청소를 하시는군요. 솔직히 더운 날은 집에서 수박 파채나 먹으면서 쉬고 싶잖아요. 사실 그러죠. 그런데 이 땡볕에 나와서 이 청소하려면 이 보통 마음가짐 많이 못 나오는데 이 나오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동기가 있습니까? 마을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서로 협조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안 나오면 벌금 내야 되고 이래서 억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진짜 아주 자발적으로. 이야. 동장님 아주 흐뭇해하시지요. 보세요. 앞으로는 이 나무 어떻게 바꿔가고 지켜나가실 계획이세요? 보시면 지금 많이 상처도 있고 지금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모금 운동을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나무도 치료하고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여기에 나무에 이제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사연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책으로도 지금 발간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웃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각별하게 지냈던 학동 사람들. 이제 학동 팔거리는 추억이 돼버렸지만요.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였습니다. 당산나무를 중심으로 함께라는 가치를 더 빛내는 학동의 미래. 앞으로 저 김세아도 응원할게요. 네, 잘 봤습니다. 네. 늘 주말마다 또 가서 또 정리도 하시고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이 도시에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 참 보기 좋잖아요. 자, 추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당산나무가 그 당시에는 마을 방송 같은 역할을 해준 건데 한 번 땡 치면 회의합시다. 네. 땡땡 치면 북한군이 옵니다. 땡땡땡 치면 국군이 옵니다. 땡땡땡 치면 불이야. 불 났다. 여러 번 치면. 네. 이런 신호를 줬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 방사형 팔걸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을 위에서 보면 꼭 우길 승천기 같다고. 그러니까요. 아까 모양이. 맞아요. 모양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대 때 유행했던 거리가 유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방사형 기법으로 돼 있다. 골목길 많이 만들어. 예. 네. 이게 파리 그 드골 광장, 뉴델리, 인도 뉴델리 광장, 그다음에 로마 광장 이런 데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는 땅이 넓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땅이 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덕분에 방사형으로 돼 있지만 우리는 공동체가 끈끈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여도 어째요. 시골처럼 마치 굉장히 정이 많잖아요. 맞아요. 저런 영향이 큽니다. 저는 그 당산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또 모이고 또 그 안에서 모인 사람들이 또 미래에 대한 얘기 또 발전적인 이야기를 또 나누고 그러는 곳이잖아요. 그 학동마을에 정말 진짜 수호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네. 안드레 씨는 조금 좀 이색적인 그런 당산나무의 그 역사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제 힘들 때마다 누가 항상 버티고 있는 사람, 든든하게 선 사람한테 기대하고 싶잖아요. 그쵸. 일제시대, 6.25, 뭐 별의별 고비 다 지나면서도 그 나무가 여전히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힘들 때마다 그쪽으로 가도 힘이 나겠다. 안드레이님 그 나무 밑에서 자주 뵙겠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육아 힘드시다고 알고 맞아. 계시기가. 그러니까 지금 가고 싶은 거예요. 쉬고 싶다는 말씀이신데. 내일 출근 도장 찍으실 것 같아요.